What's up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수천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몇 번 요청을 받았었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루믹스 G85의 촬영 세팅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제 얼굴이 안 나오고 카메라만 나올 거예요. 이거 진짜 편하네요. 안 씻어도 되고 옷 안 챙겨 입어도 되고 그냥 카메라만 촬영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 M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써야지 이제 뭐 좀 더 촬영에 적합한 세팅 값들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메뉴를 눌러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메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사진 스타일부터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사진 스타일부터 공유를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에서 조금 제 입맛대로 세팅을 바꾼 건데요. 첫 번째로 콘트라스트를 -5까지 바뀌었고, 선명도도 -5까지 낮췄습니다. 노이즈 제거도 -2로 낮췄고, 채도도 -5로 낮춘 다음에 적용을 해서 커스텀된 내추럴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감을 바꾼 이유는 루믹스 G85 같은 경우에는 소니의 뭐 S 로고 같은 그런 로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컬러 그레이딩을 할 때 이제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내추럴에서 색을 뺀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색이 빠진 거에서 입히는 건 쉬운데 진한 색에서 색을 연하게 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추럴 모드에서 색깔을 조금 힘을 빼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제가 가끔 사용하는 거는 이제 영화 같은 다이나믹 레인지에서도 컨트라스트를 -5로, 그 다음에 선명도도 -5, 노이즈도 -1, 채도도 -5 이렇게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색감에 대해서 그렇게 뭐 프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입맛대로 그때그때 컬러 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뉴트럴에 색깔을 뺀 것을 위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크로핑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스냅 영상도 쓸 일이 없죠. 촬영 포맷은 저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MP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4K를 사용할 때는 4K 30프레임 세커를 위주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램핑,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을 걸거나 해야 될 때는 이제 1080p 60프레임 퍼 세커를 위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거와 요 세 번째 거, 요거 두 개만을 골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램핑이 저번 해운대 영상에서 나왔던 그런 슬로우와 순간적으로 빨라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제 그런 영상을 찍을 때는 보통 60프레임 퍼 세커로 촬영을 하고, 집에서 촬영을 할 때는 4K 30프레임 퍼 세커로 위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출 모드는 요거는 우선 제가 보통 그냥 실내에서 촬영할 때는 매뉴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포커스를 놓고 사용을 했을 경우에 오토포커스 S와 오토포커스 F가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오토포커스 F가 조금 더 빠른 포커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AFF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은 위에 링크를 올려놨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속 AF는 무조건 ON으로 해놓기를 추천드립니다. AF가 계속 한 곳에만 두고 찍는 게 아니라 포커싱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트래킹을 할 수 있도록 연속 AF는 ON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측광 모드는 큰 이슈 사항이 없는 한 전체 평균 밝기를 측정하는 첫 번째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 -1, 섀도우 +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컬러 그레이딩에 조금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밝은 부분은 조금 어둡게 하고 어두운 부분은 조금 밝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운행했고 이렇게 덮어 쓰시면 됩니다. 다이내믹은 따로 손대지 않고 있고 해상도 또한 따로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회절 보정도 그냥 5% 해놓고 사용하고 있고, 휘도 레벨은 0에서 255 요거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장 망원 변환 또한 5%에서 쓰고 있고, 디지털 줌도 저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렌즈가 12-35 렌즈이기 때문에 따로 디지털 줌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떨림 보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ON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음 조작은 말 그대로 이제 버튼이나 아니면 기능을 할 때 소리가 나나 안 나는데, 이거는 뭐 무조건 무음 조작을 하도록 해야죠. 소리가 안 나는 게 전 좋습니다. 마이크 음량 표시. 마이크 음량 표시가 뭐냐면 여기 뜨는 거 보이시죠? 이게 마이크 음량 표시라는 건데요. 요게 켜져 있지 않으면 마이크가 제대로 꼽혔는지 아닌지, 마이크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음량 표시는 무조건 ON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이크 음량 조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부 마이크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음량 조절을 조금 낮추는 게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제로로 세팅하게 되면 너무 작은 소리까지 다 들어온단 말이죠. 그 말은 즉슨 노이즈가 들어오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마이크 음량을 -6으로 세팅을 해놓고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소리를 후 고정을 통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 음량 리미터. 이거는 이제 소리가 너무 큰 소리는 인위적으로 소리를 줄여서 수음을 하도록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리의 밸런싱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ON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람 소음 소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에 기본적으로 윈드실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스탠다드로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탭, 사용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몇 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AF/AE 잠금. 요 버튼 있잖아요. 요 버튼을 누름으로써 사용하는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사진을 찍을 때는 노출값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AE 락을 사용하고 있고, 동영상을 찍을 때는 포커싱을 락을 걸기 위해서 AF 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동영상 세팅이기 때문에 AF 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금 유지. 요거는 뭐냐면 이걸 오프로 해놓으면 AF 락을 꾹 누르고 있어야지 AF 락이 계속 잠겨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ON으로 바꾸게 되면은 AF 락을 한 번만 누르더라도 계속 락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카메라를 쓸 때 이거를 오프로 해놓고 써놨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저는 오프로 해놓고 필요할 경우에만 AF 락을 눌러서 포커싱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셔터 AF. 포커싱이 조금 안 맞았을 때 여기 반 셔터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포커싱이 맞추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ON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손댈만한 게 AF 보조 램프는 무조건 ON을 해서 이제 빛을 통해서 AF를 좀 더 잡기 쉽도록 세팅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AF 감도는 무조건 +2를 추천드립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뭐 이게 소용이 있니 없니 말이 많던데, 그래도 뭐 제조사에서 빠르게 잡히도록 설정을 해놨다니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AF, MF는 ON을 해서 수동과 자동을 적절히 섞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AF 보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커스 링을 돌리거나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AF 보조가 뜨도록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수동 모드를 바꾸고, 이제 포커스 링을 돌리면 이 중앙에 이런 식으로 중앙이 조금 확대가 되면서 포커싱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AF 보조 기능이고, 보조 표시는 이제 부분만 확대를 할지 풀로 확대를 할지 이렇게 정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분 확대만 하고 있습니다. 풀로 할 경우에는 보이시죠? 이게 전체 부분이 확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글자를 보면 이제 보노보스 이 글자가 선명도가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포커싱이 맞았다 안 맞았다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전체를 팝업을 하는 것이고, 이 세팅을 핍으로 하면 중앙에 일부만 확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PIP 모드로 해서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AF 가이드는 ON을 했고 쓰고 있는데, 초점 돌리면 여기 돌아가면 밑에 보이시죠? 요거 이게 가이드예요. 요거 포커싱을 잡을 때 기준이 되는 바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AF 가이드도 ON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킹도 ON을 하는데, 이게 초점이 맞는 부분에 이게 색깔이 반짝반짝하고 생기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글자에 지금 포커싱이 맞아 있기 때문에 글자가 반짝반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피킹 기능이에요. 이게 켜져 있으면 어느 부분에 포커싱이 맞았는지를 빨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피킹도 온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안내선 9분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센터 마커 여기 센터 마커가 중앙에 이제 어느 부분이 센터인지를 표시해 주는 건데 요것도 당연히 온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오프를 해서 쓰고 있고 제브라 패턴 너무 밝은 부분에 이제 빗금을 쳐주는 건데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전등이 너무 밝기 때문에 아래 줄무늬처럼 이렇게 생기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얼룩말 무늬가 뜬다 해가지고 제브라인데 이거는 너무 밝은 곳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온을 해놓고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세팅 들어가서 제브라는 뭐 1을 하든 2를 하든 본인이 원하는 걸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촬영 정보는 무조건 온을 해서 보기를 추천드리고, 그 외에는 딱히 특별한 게 없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비디오 매뉴얼 모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실내에서 촬영할 때는 무조건 수동 노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방에서 촬영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2.8까지 모두 열고 셔터 스피드는 60 정도에 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60으로 해놓고 찍어야지 플리커 현상이라고 하죠. 집에 있는 형광등이 사실은 형광등이 눈에 볼 때는 그냥 쭉 빛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파수를 가지고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파수가 약 6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0 또는 120에 놓고 촬영을 해야지 플리커가 안 생겨요. 저의 옛 영상에서도 보면은 이걸 잘 몰랐을 때 아무렇게나 놓고 촬영을 했더니 이렇게 줄무늬가 보이는 영상들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플리커를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셔터 스피드는 60에 놓고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촬영할 때는 이렇게 조리개 2.8, 셔터 스피드는 60에 놓고 촬영을 하고 있고, 화면의 밝기는 ISO를 통해서 저는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ISO가 커지면 이제 화면이 밝아지고 ISO가 작아지면 화면이 어두워지는 건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한 스텝이나 두 스텝 어둡게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후 처리 시 어두운 걸 밝게 하는 건 굉장히 쉽지만 밝은 걸 어둡게 하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어둡게도 촬영을 하고 후 보정 시 조금 밝히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후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최상의 노출값에 맞춰서 사용하겠지만, 후 보정을 하신다면 한 스텝 정도 어둡게 놓고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외에서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게 밝기가 자꾸 변해요. 왜냐면 이제 그늘도 들어갔다가 빛이 밝은 데도 갔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노출값을 세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A, 그러니까 조리개 모드로 맞춰놓고, 조리개는 제가 필요한 것만큼 쪼고 ISO는 보통 오토로 세팅을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 얼굴에 초점을 맞고 밝기에 따라서 ISO와 그리고 셔터 스피드가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외에서 걸어다니면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조리개 모드 A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ISO는 자동으로 해놓고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도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촬영을 할 때는 저희 집 벽지가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색 온도 설정에 들어가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온도를 낮추면 이렇게 파란색 화면을 얻을 수가 있고, 온도를 높이면 이렇게 노란색의 따뜻한 화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품 리뷰 등을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파란색 빛을 도는 게 조금 더 쿨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화면을 파랗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오토에 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 얼굴 등에 조금 생기를 주기 위해서 요거를 M2 쪽으로 그래프를 조금 낮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요게 이렇게 제로에 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절을 누르시고,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밑으로 두 칸 내리시면 이렇게 맞춰져요. 요게 조금 더 붉은기로 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루미스 G85의 비디오 촬영 세팅에 대해서 공유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비디오에 완전 전문가고 뭐 프로페셔널이고 그런 게 아니라 취미로 영상을 만들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 프로페셔널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영상을 촬영함에 있어 뭐 부족함은 없을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세팅 값을 따라가시고 나중에 본인이 카메라에 좀 더 익숙해지시고 본인의 스타일이 생긴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감히 추천드려 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 수천도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